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 수업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지엔즈 지음 김지윤 옮김 포레스트 북스 프롤로그 철학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 철학이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철학이 무엇인지 물으면 보통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진리라고 불릴 무언가가 어딘가에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저 역시 10대였을 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이후 많은 철학서를 읽었지만 어떤 책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쓰여 있는 내용이 우리 삶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과거에 어떤 철학서 한 권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확신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쁨에 가득 차 즐거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 뒤로는 철학에 매료되고 삶의 즐거움을 느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삶 자체가 수수께끼이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진리를 깨닫고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기력을 잃게 됩니다. 평생 벌 돈을 미리 받는다면 당장 일할 의욕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론 우리의 몸과 생명, 삶 전체가 그 자체로 미지입니다. 그런데 철학이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단정할 뿐 아니라 보장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에 대한 완전 무결한 매뉴얼, 아니면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삶이란 스스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일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하루는 새로운 미지의 날이며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사실은 왜 내가 이곳에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미 확고하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유무나 소재지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오래된 질문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건 그저 자신으로 살아보는 방법뿐입니다. 철학의 질문에 학문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느냐 또한 학문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 개별 인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답은 학문 밖의 현실 속에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철학서가 매우 유익합니다. 철학서에 담긴 내용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산 사람들이 같은 것을 경험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철학자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인생을 살면서
비슷한 체험을 하고 비슷한 고뇌와 고통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강한 의문을 품고 깊은 생각 끝에 자기 나름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의 철학 사상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은 인생을 알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나 세상의 냉정함과 엄격함, 불가사의함, 역경, 고민과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테지요. 그렇기에 저는 당신에게 철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되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철학적 사고방식이나 철학자의 견해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반드시 당신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강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험을 떠나라.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를 무대로 활약한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그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탈레스에게 돌아갔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소크라테스야말로 그 칭호에 걸맞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저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제자인 플라톤이 그의 사상을 기록해준 덕분에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에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철학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이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언뜻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문자로 손쉽게 전해지는 지식과 달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호소하지 않는 데다 심지어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인생의 시야를 넓히는 지혜로 바꾸지 못하면 무지의 지 역시 그저 멋지게만 들리는 철학 용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저도 대학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특별한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지식이 있으면서 일부러 자신이 무지하다고 말하는 듯한 소크라테스의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오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사상에 감화되기 시작했고 차츰 그 참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서 받은 영향력은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 계속해서 성장하고 인생을 새로운 시야로 보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압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정말로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지요. 만약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무지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삐뚤어진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임이 틀림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연결했습니다. 즉, 자신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곧 무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은 당신 이름이 뭔지 압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가 모른다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지의 지를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지의 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지식도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뜻한다 라는 해석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정의에 대해서 논할 때 그는 함께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소위 정의라고 일컫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뒤에는 또다시 질문하기를 반복하면서 그 지식의 근원을 깊이 파헤칩니다. 당신도 잠시 눈을 감고 다양한 지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될 만한 어떤 불변의 원칙이나 절대 공식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겁니다. 또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단언하는 일 역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겠지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일종의 지혜가 생기고 어떤 이론에도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서양 철학을 제대로 배우면 이런 종류의 지혜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때그때 생기는 의문점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온갖 지식의 불안정한 기초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지에 관한 다른 해석은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지를 자각하는 일이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즉,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고작 모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라니 참으로 시시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든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할 리 없으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지의 지라는 지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 당시에 명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모여 정의, 선, 미 등의 개념에 대해 논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는 무지의 지는 어떤 분야에 대해 사실은 무지하면서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야말로 진정 무지의 지가 결여된 상태이지요. 무지의 지라는 지혜는 어떻게 손에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분야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힘을 기르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뛰어난 지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와 작업해온 베테랑 편집자가 쓴 글이었는데 대부분의 작가는 자기 작품에 자신감이 없다. 그런데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책을 냈을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에 관해 쓴 책이었음에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편집자가 표지 디자인 시안을 보내줬을 때는 왠지 자신감이 솟아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그 분야에서 무지의 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외한임을 자각하고 참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디자인에 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취향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디자인이 출판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판단하는 것은 출판사 내부의 판매 및 광고 담당자의 몫입니다. 저는 제가 고른 시안이 독자들에게 반응이 좋을 것이라는 왠지 모를 자신감은 있었지만 스스로 출판 시장이나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상관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판단을 출판사에 맡겼습니다. 출판사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감상과 취향을 말했을 뿐 제 취향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는 제 전문 분야에는 자신이 없고 비전문 분야에서 오히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샘솟았던 걸까요? 이 현상을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문이 쉽게 해소됩니다. 저자는 보통 자신이 집필한 분야에 정통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무지의 지가 고도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이기도 하지요. 한편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설픈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지가 결여된 상태인데 이럴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설픈 지식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디자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직 모르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바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지할 경우 이를 자각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간단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깨닫기란 절대 쉽지 않지요.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생각하고 궁리해야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스로 반성하는 힘이 없으면 자신의 무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무지의 지가 결여된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스스로 사고력이 부족함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자성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뛰어난 사고력을 갖췄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일수록 온라인상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자기 의견을 마구 떠들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힘이 있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된 말을 할까봐 발언을 자제하게 됩니다. 사고력이 높은 사람 또한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신중해집니다. 그런데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담하게 의견을 내놓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견이 주류가 되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지의 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는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는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스스로 그 사실을 모르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는 자신이 교육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어떤 기술이나 관념에 따라 아이를 교육합니다. 그런 학부모는 자신이 교육에 관해 무지하다는 자각이 없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관념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교육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에 학부모가 자신이 교육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련 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킬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무지의 지 문제는 자기 내면에도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 더 나아가서는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정의의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정의를 일부러 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상태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를 자기 자신으로 바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고 그 방면에 무지의 질을 손에 넣어야만 자신을 알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일 외에도 무지의 지로 지혜의 차원을 높일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문하곤 합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인생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줄이는 방법 역시
무지의 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신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깨닫고 아직 모르는 지식이나 경험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생각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나중에 지식이 늘면 생각도 달라질 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갖추지 못한 지식이 있음을 예상하는 일 또한 일종의 무지의 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어차피 생각이 변하기 마련이라면 굳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가치가 있다면 설령 앞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무지의 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는 일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으니 설령 희생이 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거나 이 비즈니스에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라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무지의 지가 갖춰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생각을 과도하게 긍정하지 않게 됩니다. 위험 부담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지의 지와 자신을 아는 일을 하나로 묶은 소크라테스의 주장과도 맞물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지의 지가 주는 지혜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큰 공포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때로는 완전히 없애주기도 합니다. 불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은 고승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얻는 일은 달리 말하면 어떤 종류의 지식을 손에 얻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 지식을 익힌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여전히 공포일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의 지를 통해서 아직 배우지 못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어떤 지식을 손에 넣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감정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더라도 이성적으로는 공포를 초월해 죽음이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지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식을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공포가 금세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공포를 옆으로 밀어두고 아름다운 현재에 눈을 돌려 생명의 반짝임을 마음껏 즐길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공포와 조바심, 우울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거나 심한 고뇌에 빠져 있다면 무지의 지를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갖춘다면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뇌를 가볍게 생각할 만한
설득력 있는 실마리를 찾아 부정적인 감정을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맞은 지식을 구하면 앞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에 인생을 방해받지 않게 될 겁니다. 무지의 질을 획득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식의 범위는 시야와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세계밖에 보지 못하지요. 하지만 무지의 질을 갖추게 되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초월하는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시야의 바깥쪽에는 여전히 어둠이 펼쳐져 있지만 무지의 지가 미지를 향한 탐구심과 학습 의욕을 살리고 난관을 차례로 뛰어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이해했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를 응용해 무지의 질을 가진 자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자신이 예전보다 지혜로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차 고뇌가 줄어들고 타인과의 충돌이 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무지의 질을 발견한다면 시야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손에 넣지 못했던 무지의 질을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지혜가 생겨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인생의 기쁨이 하나 늘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움이 있는 생활 속에서 조화와 자유가 생깁니다. 저 역시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지의 지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탐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책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전달받아 제가 다룬 무지의 지와는 다른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무지의 지를 얻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더욱 소중한 무지의 지가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의 무지의 지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무지의 지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무지의 지인 것이지요. 이렇게 시야를 넓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만의 무지의 질을 추구하게 되고 새로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좇게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끝없는 여행의 시작입니다.